실록 박정희, 교통혁명을 이룩한 박정희 시대.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철도 교통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60년대, 70년대 국민과 함께 이 땅의 가난을 물리친 한강의 기적, 신화를 만든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실록을 지난 5월부터 준비해봤습니다만 드디어 교통편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멀리서 오신 서석구 변호사님과 함께 조명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이 첫 편, 자동차 편에도 많은 관심들을 보여주셨죠. 교통혁명 편에 예. 시청자들 열렬한 그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니까 지금도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멕시코. 그러니까 아주 경량차, 예. 에너지 전략형을 첫 스타트로 그 발상 자체가 아주 좋았어요. 소문에 멕시코에서는 아직도 운행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966년 정부 간의 화물 열차를 최초로 운행했던 우리나라 철도, 정말 그 소중한 이 철도는 운송 수단으로서 엄청난 화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담당해서 유럽과 일본에서도 일찍이 이미 인기가 있어서 모든 선진국들이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방이 됐을 때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한국의 도로와 철도를 개발한 그 내용을 또 그 시설을 인수를 받았는데 박정희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철도 산업을 크게 육성해서 여기에 이르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스토리도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사실 한강의 기적은 철도 산업의 육성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박정희 정부가 판단한 거죠. 예. 그 절묘한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경북선, 정정선, 경전선, 진상선, 동해 북부선, 망우선, 광주선, 남포선, 부평선 구설하고 영동선 복선화도 이루어졌죠. 그래서 상당히 첫 시작부터 상당히 이 다변화 철도 산업이 이루어졌죠. 대단한 그 실적인데 이 명칭들을 보면은 열차 명칭도 당시에는 그렇죠. 저 시대성을 반영한다고 그럴까요? 맞습니다. 잘 지적하셨는데 시대성을 반영하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 사업이 운동에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새마을호를 운행했어요. 새마을 사업은요, 전 세계 64개국에 수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국민운동으로 각광을 받고 아프리카 22개국에서 한국의 농업진흥청에 러브콜을 한 이유도 그 주된 원인이 새마을 운동의 주축이 된 그 농산물 개발, 품종 개발 이런 것들과 맞물렸죠. 그리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통일로를 또 열차 명칭에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많이 불렀던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정말 꿈에도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래서 이 통일호, 벌써 통일호를 이렇게 개통한 것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이게 담은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호가 무궁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호 애국심을 고치시기 위해서 무궁화호를 개통했는 거예요. 지금도 서민들이 무궁화호 또 새마을호 이런 걸 많이 애호한 이유가 참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철도를 통해서 새마을운동 이식화, 통일운동 의식화, 무궁화 애국심 의식화, 참 절묘한 이 열차 명칭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하는 이런 열차 명칭을 붙인 것이죠. 아까 저희들이 화면을 처음에 서울역에 쭉 보여드렸지만 그 열차가 맨 처음에 KTX, 그렇죠. 새마을호, 무궁화호 차례대로 그 다음에 또 화물 이런 걸 다 볼 수 있었죠. 서울역에서 다 출발한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KTX가 나오고 했는데 박정희 이후에 했는데 그 KTX부터 반대 운동도 치열했어요. 지금 전 세계가 KTX 고속전철 시절인데 얼마나 근시안적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은 사사건건 반대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교통혁명을 아예 차단시키는 이런 그 나쁜 이 운동인데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이 KTX만 해도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이렇게 해서 중요 도시 거점을 해가지고 짝 찍어가지고 아주 경제 효과를 하는데 중국의 경우는 예. 전국토를 이렇게 이제 평준화한다고 해가지고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막 이 고속철을 운행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고속철이 달리면 달릴수록 적자투성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달리면 달릴수록 우리가 이득을 했는데 그 이거 보면 우리나라의 이 박정희 정신들의 한강의 기적, 이 경제 마인드가 DNA가 지금도 이 계속해서 이 정부 차원에서 이 계승되고 있다고 봐요. 우리가 고속도로 놓을 때도 정말 안타깝게도 야당 지도자 두 분이 길바닥에 누웠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맞아요. 민족의 지도자는 그렇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하러 나오십시오. 제발. 그러니까 경제 건설하는데 그동안 야당은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KTX도 그랬다는 걸 처음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진짜 이런 걸 본다면 우리 국민들이요 얼마나 지금 입었어요. 만날 탄핵 남발, 특검 남발, 그리고 뭐 저 악법 남발 이래가지고 사사건건 나라를 하고 그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 일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 우리나라가 지금 야당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또 우리가 지금 뭐 그동안 부방대나 국토본이나 뭐 장제원이라든가 뭐 한미 주권 회복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계속 거리에서 그 부정선거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정선거도 윤석열 대통령이요. 부정선거 이걸 손 안 대면 역사의 죄인이 되고 그게 아니고 부정선거를 수사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길이 남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수사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철도의 실적을 냈는데 바로 1967년부터 71년까지 시작한 2차 경제개발계획 때도 더욱 철도 부설에 박차를 가했지요. 아, 그렇습니다.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에 태백선, 문경선의 연장 부설, 강주 공업단지선, 전주 공업단지선, 포항 종합제철선, 여천선 부설 및 중앙선 복선화, 또 3차 경제개발 기간 중에 중앙선, 태백선, 경부선, 경인선, 북선 전철화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도 호남선, 충북선 일부 구간에 복선화가 되고 예. 또 경부선 복선화, 또 호남선 연장 복선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철도가 사실은 박정희 정권 때 기간 산업이 다 이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과 네. 박정희 대통령의 해안이 낳은 아, 그렇죠.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앞을 내다보는 맞습니다. 지도의 지도자. 이 참 철도 산업 육성은 지금 보니까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네요. 아, 그렇죠. 예, 대단한 성과를 일으켰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초기 철도가요. 예. 석탄 같은 무거운 광물을 이제 탄광에서 채취해가지고 강, 바다, 도시까지 운송하기 위한 이런 수단. 그렇죠. 예, 여기서 점차 여객 수송에 그 대량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역할도 하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는데 이런 것들도 그 현명하게 그 대일 청구권 자금이라든가 이 월남 파병에서 오는 그 미국으로부터 받는 경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효과적으로 잘 활용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지하철이요. 예. 세계 제1의 자랑거리고 이번에 파리 프랑스의 올림픽. 파리의 그 지하철 막 쓰레기가 많고 그리고 시간도 안 지켜지고 우리는 정확하게 시간이 지켜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깨끗합니까? 예. 그리고 그 뭡니까 스크린 도어 전 세계에서요 스크린 도어 달고 있는 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그것도
그 나라에서 일부 구간에만 극소수에 설치되어 있을 뿐이지 네. 전 세계에서 스크린 도어가 이대로 설치되면서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고 그리고 시간 잘 맞춰주고 이 전철 내에 또 고속철 내에 여러 가지 그 쓰레기라든가 이런 거 깨끗하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전철도 그렇고 고속철도 그렇고 와이파이가 터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진국조차도 와이파이 안 터져요. 예. 그 우리나라 오면 더 놀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요, 우리 프랑스 파리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한국은 프랑스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라고요.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 뭐 세네강도 똥물이죠. 뭐 도시가 쓰레기 범벅이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다 청결 하고는 거리가 멀고 또 야간에 또 이 범죄 불안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나라 같이 치안이 잘 되고 깨끗하고 편리하고 승객 안전을 고려하고 스크린도까지 설치되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결국 박정희 정권, 이승만, 교육 입국론, 그리고 저 기독교 입국론, 한미동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한강의 기적, 새마을정신, 또 이 산림녹화, 그리고 과학 입국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가지고 그때 얼마나 민간, 군, 기업이 잘 협력이 됐습니까? 그리고 그때도 야당이 사사건건 반대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실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기적을 강화하고 산림녹화로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는 지금 이번에 기후 여름 폭염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것을 견딜 만한 것은 70%의 국토의 산림을 다 울창하 만드는 그리고 교통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이 박정희 대통령, 우리가 참 그 시대의 국민들 또 우리가 참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참 영국서 시작된 정말 중기 기관차로부터 1700년대, 1800년대, 99년이에요. 1899년 제물포 노량진간 경인선이 최초로 그렇죠. 33.2km 그게 시작이야. 그렇죠. 그 시작이죠. 그렇죠. 잘 말씀했는데 이제는요. 네. 지금 지하철 총 연장이 3,600km입니다. 예. 그리고 KTX가요 1,100대입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저도 놀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화물 수송 6,100만 톤까지 그야말로 교통혁명, 화물 운송과 여객 운송의 혁명을 일으켰다고 봐야 돼요. 예. 정말 초기 설치할 때 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러나 한번 설치하면은 영원하게 쓸 수 있는 이 철도의 그 유익성이 이 대한민국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 교통편 1, 2, 3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 다루어 보겠습니다만은 이 편의 철도편에서 이번 젊은이들이 무엇보다 파리에서 확인한 우리 대한민국의 철도를 다시 한번 그렇죠. 느낀. 다음 항공편도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또 이렇게 네,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겁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 1. 빈곤 해결 2. 부정부패 척결 3. 공산주의 배격. 바로 혁명 공약의 그렇죠. 광공을 국실했잖아요. 제1위로 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출발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한강의 기적, 진화를 만든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는 많은 분들의 저항을 받았고 또 힘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생각했던 것이 다 옳았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를 누리는으로써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정말 선진화를 시키는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것을 박정희 그렇죠. 실록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극좌파들이 준동하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좌파들이 준동하고 있는데 미국의 공화당 보수주의, 우리 한국에도 이 보수주의 세력들이 건재해가지고 한국과 미국 세계를 주도할 때 이 박정희 시대의 그 방공을 구실하는 자유민주주의 이것이 탄탄하게 나갈 때 한국도 세계도 미국도 다 안전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대한 언론인회 상임 고문으로 계시는 서석구 변호사님이 철도에 대해서 조명해 주셨습니다. 교통혁명 이룩한 박정희 시대 제2편 철도 편이었습니다.
예, 항공편 다음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